리플 XRP과 디지털 금융 혁명 2026년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론 변화의 시대, 새로운 선택.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은행에 내 돈을 맡겨두고 주식과 채권으로 노후를 준비해 왔는데 이 길이 과연 안전할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내 자산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2026년이라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 금융가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고, 메타버스가 새로운 경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의 기본 틀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투자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의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주식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요동치고 채권 투자는 금리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자산, 특히 리플입니다. 리플의 본질 디지털 시대의 금융 혈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리플은 디지털 송금망, 즉 돈의 혈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존재하는 목적은 가치 저장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자금 흐름을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 송금 시스템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SWIF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50년 전의 기술로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보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하루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리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소액 송금의 경우 수수료가 송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플을 이용하면 단 몇 초 안에 돈이 전달됩니다. 게다가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리플이 기존의 중앙집권적 송금 시스템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리플 내살 IPPLENET은 분산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중간 매개체 없이 직접적인 가치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MIT와 옥스퍼드, 도쿄대학 등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리플의 합의 알고리즘은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MIT의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리플의 거래 처리 속도가 초당 1,500건에 달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7건, 이더리움의 15건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빠른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리플은 비트코인 대비 99.9%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거래를 처리합니다. 실현을 통한 성장 SEC 소송과 규제 친화적 이미지. 리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SEC 소송입니다. 리플은 한때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0년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XRP의 가격은 급락했고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으며 리플이라는 프로젝트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됩니다.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리플을 단순히 증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리플랩스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에서만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XRP가 일반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리플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규제 친화적인 프로젝트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이는 제도권 금융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보고서는 이 사건을 두고 비트코인 이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플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규제 당국과의 소통의 중요성,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성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현재 리플은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규제 친화적인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 시장의 혁신. 리플의 가장 큰 강점은 국제 송금 시장에서 드러납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제 송금 규모는 무려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GDP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특히 필리핀, 인도,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은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필리핀의 경우 해외 노동자 송금액이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는 국가 GDP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인도는 연간 800억 달러 이상의 송금을 받아들이는 세계 최대의 송금 수취국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송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통한 송금은 비싸고 느립니다. 평균적으로 송금액의 6-8%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송금 처리에는 3-7일이 걸립니다. 특히 소액 송금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더욱 큽니다. 100달러를 송금할 때 1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실질적으로 10%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리플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존 대비 70%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입증되었고 실제로 수많은 가정들이 리플을 통해 더 빠르고 싸게 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리플을 사용하면 100달러 송금의 1달러 미만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며 송금은 몇 초 안에 완료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필리핀의 한 간병인이 두바이에서 마닐라의 가족에게 보내는 월급,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노동자가 고향의 부모님께 보내는 용돈, 이런 일상적인 거래들이 리플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진입과 제도권 편입. 이것은 리플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국제 유동성 허브 자산으로 제도권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도권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정성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엄격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은퇴 자산의 안전성을 고민하는 중년 세대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연금 IRP나 퇴직연금 DC 같은 은퇴 준비 자산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5-10% 수준에서 고려되고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리플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유틸리티를 가진 자산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은 리플렛의 국제 송금 솔루션이 기존 SWIFT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월가의 평가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 기관들이 리플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리플의 미래에 대해 주목합니다. 뉴욕대의 데이비드 예르마크 교수는 리플은 가장 제도권 친화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리플이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 나가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코넬대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리플의 장점은 국제 송금 시장에 있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자체 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성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CBDC 도입 과정에서 각국이 자국의 주권을 중시하여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리플렛은 규제와 감독 체계 속에서 효율적인 국제 청산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BIS는 리플의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규제 준수와 투명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MIT의 게리 젠슬러 교수 전 CFTC 위원장은 리플은 다른 암호화폐들과 달리 명확한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리플이 투기적 거래보다는 실제 금융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수잔 아티 교수는 리플의 성공 여부는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네트워크 효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이 리플렛을 채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도입 사례와 성과. 실제로 리플의 기술은 이미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는 리플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일본과 아시아 지역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일본에서 필리핀으로의 송금 시간이 기존 2-3일에서 몇 분으로 단축되었고 수수료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은 리플과 협력하여 MBRIDG라는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태국, UAE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CBDC 생태계 구축에 리플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라질의 중앙은행도 리플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레알 디저털 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국내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CBDC 교환 가능성을 테스트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이 리플의 기술을 활용한 원페이 F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스페인에서 영국, 브라질, 폴란드, 미국 등으로의 송금이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고객 만족도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사이암 상업은행 SCB는 리플렛을 통해 일본, 싱가포르, 라오스 등과의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내 미얀마,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본국 가족들에게 송금하는데 리플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리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리플의 성장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나 기술의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는 달러 패권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각국의 외환 보유고도 주로 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달러 패권 국가인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마다 신흥국들의 자본이 대규모로 이동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 불안정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SWIFT 시스템을 통한 국제 송금이 미국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SWIFT에서 배제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각국이 달러와 SWIFT에 대한 대안을 찾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국제 송금이 여전히 며칠씩 걸리고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비효율입니다. 리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리플렛을 통한 국제 송금은 특정 국가의 화폐나 정치적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추적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개선을 넘어서 국제금융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의의. 환경적 측면에서도 리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의 블록체인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아르헨티나 전체 국가의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리플은 합의 프로토콜 컨센서스 프로토콜 방식을 사용하여 비트코인 대비 99.9% 적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대에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특히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주류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블록체인 기술로서의 리플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렛을 사용하는 금융기관들도 기존 송금 시스템 대비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년층과 은퇴자를 위한 투자 전략. 이제 구체적으로 중년층과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를 위한 리플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연령대의 투자자들은 젊은 층과는 다른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리스크 허용 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30대와 달리 중년층은 투자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5-10% 정도만 리플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리플의 가치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채택률과 사용량 증가에 달려 있습니다. 최소 5-10년의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대량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분할하여 투자함으로써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씩 투자하는 달러 코스트 평균화 DCA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절세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보유 시 세금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말 세금 계획에 암호화폐 투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하드웨어 월렛 사용, 2단계 인증 설정,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등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층은 디지털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총 자산이 10억 원인 55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적 포트폴리오 총 자산의 5% 5천만 원, 리플 XRP 3천만 원 60%, 비트코인 1천만 원 20%, 이더리움 1천만 원 20%, 적극적 포트폴리오 총 자산의 10% 1억 원, 리플 XRP 6천만 원 60%, 비트코인 2천만 원 20%, 이더리움 1천만 원 10%, 기타 알트코인 1천만 원 10%. 이런 구성에서 리플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리플의 실용성과 제도권 진입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 다른 암호화폐에도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 미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도 미리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시나리오 1 CBDC 대규모 채택. 만약 주요 국가들이 CBDC를 본격 도입하고 리플렛을 인프라로 활용한다면 XRP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부 수익을 실현하여 다른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규제 강화. 반대로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전체 시장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규제 친화적 이미지가 강하므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3 기술적 혁신. 양자 컴퓨팅이나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여 기존 암호화폐들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플랩스의 기술 대응 능력과 적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4 전통 금융의 반격.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리플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선발주자, 이점과 네트워크 효과가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 투자 방법과 주의사항. 실제로 리플에 투자하려면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거래소 선택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XRP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 선택 시 보안성, 수수료,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갑 관리 소액의 경우 거래소에 보관해도 무방하지만 대량 보유 시에는 하드웨어 지갑 레저, 트레저 등이나 소프트웨어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XRP 지갑의 경우 최소 20XRP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 24.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매매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과 교육. 중년층 투자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플의 실용적 가치와 장기적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동시에 투자 위험과 포트폴리오 내 비중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갑, 비밀번호나 접근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알려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비밀키를 잃어버리면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전망과 결론. 이 모든 평가를 종합해보면 2026년의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국제금융, 디지털화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세대와 은퇴 세대에게 리플은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연금과 자산, 포트폴리오 속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유동성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망이 밝다고 해도 암호화폐 투자는 여전히 고위험 투자입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운 중년층에게는 자산 보전이 성장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리플 투자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보수적 접근, 전체 자산의 5-10%만 투자. 장기적 관점, 최소 5-10년의 투자 기간 설정. 철저한 리스크 관리, 분산 투자와 단계적 매수. 지속적 학습, 기술과 시장 동향에 대한 꾸준한 학습. 가족과의 소통, 투자 결정을 가족과 공유하고 이해 구하기. 리플이 제시하는 미래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국경 없는 즉시 송금, 디지털 화폐 간 원활한 교환,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제 결제 시스템. 이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의 금융 생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 발전과 제도적 변화, 시장의 수용성과 규제 환경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존 금융만을 믿고 갈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혁명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갈 것인지. 리플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우리는 그 길의 초입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계획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리플이 제시하는 미래가 실현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디지털 금융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